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코스피 기술적 반등의 한계치는 얼마일까요? 이번 주는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의문표가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기 둔화, 이 두 가지 재료는 전혀 바뀐 것이 없죠. 오히려 간밤에 뉴욕장 흐름을 본다면 조금 더 불안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경제 지표, 실적 모두 다 기대 이하로 나오면서 좀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금리 인상은 정말 좀 내년으로 또 넘어가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조금 더 확신이 좀 붙은 모습입니다. 일단 국내 시장 상황도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특별한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은 현 구간에서 어떤 좀 포지션을 잡고 시장에 대처해야 될까 계속해서 이번 주 많은 고민들 하고 계실 텐데요. 펀더멘털 개선에 기반한 상승이 지금 나와줘야 되는 시점이지만 글쎄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렇게 크게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좀 당분간은 작은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일 거라는 좀 전망이 많고요. 이전보다 조금 더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갈 거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지금 금리 동결 발표가 나왔죠. 넉 달째 1.5%로 유지가 됐고요. 이후에 증권주 가장 탄력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화학과 건설업종 탄력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10시 구간 시장 상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캐스터입니다. 네, 요즘 시장 상황 투자하시기 상당히 좀 어려우시죠?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 모든 지표들 그리고 현상들이 한 가지 방향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서로 또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또 투자하시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현재 시장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요.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오른다, 어떤 섹터가 오른다라고 단정 짓기 힘든 모습인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 보겠습니다. 3거래일 만에 반등 나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흐름 수급도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요 0.83% 상승을 하면서 2026선 부근 지나갑니다. 일단은 앞서서 좀 2거래일 동안의 좀 조정 흐름 현재 일봉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좀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분홍색 라인 5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선 모습이고요. 분봉으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일단은 장 초반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가 못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유럽 증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었죠. 이런 모습에 우리 증시도 이렇다 할 흐름을 보여주지 못한 채 2010선 부근에서 출발이 됐지만 9시 후반 구간부터 서서히 좀 탄력을 받기 시작했고요. 현재는 2020선 위에서의 안정적인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인데요. 기관은 장 초반부터 매수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현재는 350억 원의 매수 우위고 외국인이 장중에 포지션 변환 나왔는데요. 장 초반에는 매도 출발했지만 9시 30분 구간 포지션 바꾸면서 매수 전환, 현재는 15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530억 원 정도 매도 우위인데요. 개인은 매수 출발, 하지만 이내 매도 전환하는 흐름.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입니다. 특징적인 업종 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오릅니다. 탄력이 가장 좋은 업종은요. 의료정밀입니다. 1.6%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좀 눈여겨보실 만한 좀 사이즈가 큰 업종들 보시면 증권, 화학, 건설, 전기전자입니다. 어느 한 업종의 매기가 쏠린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1% 이상의 견조한 상승 흐름이고요. 이 가운데서 증권이 1.5%대 상승,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는 간밤에 국제유가가 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업종지수 상당히 양호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상승인데요. 현재 하락으로 좀 흐름이 나타나는 업종 있나 살펴보실까요? 오늘 장에서 좀 부진한 쪽 보겠습니다. 일단은 장 초반에는 섬유의복 쪽이 부진했는데 여전히 좀 상승권으로 돌리지 못하는 유일한 업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섬유의복 0.2%대의 하락, 하지만 낙폭은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이죠.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넘어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면은요, 대체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승 흐름이고요. 오늘 장 삼성전자 흐름 좋습니다. 앞서서 깜짝 실적 내놓고 한 차례 급등한 이후에는 조금은 숨 고르는 과정이 펼쳐졌었는데요. 오늘 장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의 변동성도 상당히 좀 큽니다. 위아래로 한 1% 정도씩 열어두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1.52%의 상승 127만 2천 원권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 화학 섹터의 강세 흐름을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화학이라든지 이 조선 쪽을 포함해서 자본재의 강세 흐름이 또 두드러집니다. 보시면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3% 안팎의 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화학 쪽 보시면은 지금 한화케미칼이 4%에 육박하는 상승이고요. 롯데케미칼, LG화학도 흐름 양호합니다. 정유주들까지 오늘 2% 안팎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소 시장에서 아이러니한 점이요. 원달러 환율의 급락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현재 10원 가까이 밀려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형 수출주들의 선전은 사실상 조금은 아이러니한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10시 구간대 금통위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원달러 환율 아직까지는 크게 좀 움직이지 않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아 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진아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기준금리를 연 1.5%로 지난달과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과 6월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한 이후 4개월 연속 동결한 것입니다.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고 국내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게 남아 이어지면서 3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 동결한 것입니다. 실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일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으로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있냐는 지적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밝혀 반대 의견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금통위에서 금통위원들이 부진한 경제 상황을 우려하면서도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아울러 오늘 한은은 올해와 내년 수정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발표합니다. 한은은 지난 7월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8%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4%에서 3.3%로 각각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 등을 이유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소폭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다만 추경과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등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최근 내수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한은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잠시 후 열릴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총재가 추후 금리 인하를 시사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뉴스토마토 박진아였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KT입니다. 네, KT가 어제 외국인 쪽에서 많은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바로 KT가 실적 개선 기대감에 외국인이 지분 보유 한도 치까지 주식을 사들였는데요. 또 증권가에서도 이 KT의 실적이 회복될 거라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리포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첫 번째 리포트 NH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2016년 회복 기대라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신규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 37,000원에 신규 제시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기대치에 부합하는 3분기 실적을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회복과 더불어서 2016년에 배당이 증액될 거라 기대를 했습니다. KT가 2016년에는 이 부실 자산 처분과 또 자회사 매각 등이 마무리돼서 재무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요. 그럼 3분기 실적 전망 확인을 해보시죠. 네, KT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7.9% 떨어지고 전분기 대비 1% 개선된 5조 4,800억 원을 기록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0.6% 증가하고 전분기 대비 8.6% 떨어진 3,372억 원을 전망했는데요. 한편 2015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흑자로 전환해서 2013년과 2014년에 비해서 회복세로 진입할 거라 내다봤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이익 개선 외국인 한도 소진이라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46,000원에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이익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의 비중이 증가했다고 판단했고요. 또 모든 과정의 근원은 이익 개선이라 주목을 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 국내 통신 3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보유 한도는 각각 49%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어제 KT에 대한 외국인 지분 보유 한도가 모두 소진됐습니다. 그럼 관련 자료 함께 보시죠.
네, 외국인 한도가 소진되었던 시점은 2004년 2월에서 2005년 7월과 또 2010년 5월, 2012년 2월의 두 차례인데요. 또한 한도 소진은 아니었지만 45% 이상의 지분을 보유했던 시점으로 확대를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 9월에서 2008년 7월, 또 2009년 12월에서 2013년 5월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처럼 KT 주식을 선호했던 시점은 대체적으로 영업이익이 좋았던 시점인데요. 작년에 KT의 황창규 CEO가 취임한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치고 또 이익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 비중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리포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KDB 대우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차세대 네트워크와 미디어의 시너지 기대라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39,000원에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2016년 주파수 경매에 참여해서 주파수를 확보할 것이라 했고요. 또 2018년 평창 올림픽에 관련해서 투자 계획이 있다는 점도 주목을 했습니다. KT는 이동통신에서 인프라 보유로는 2위 기업인데요. KT는 현재 이동통신용 주파수도 3사 중에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나 3G 용도로 활용 중인 이 40MHz 대역폭을 내년 초 주파수 경매에 참여해서 더 많은 주파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KT는 2018년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도 오는 2016년 말까지 이 테스트를 위한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인데요. 2017년 서울 지역 시범 서비스를 위한 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원도에도 2017년 또 실제 5G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KT 한번 주가를 확인을 해보시죠. 현재는 0.33% 떨어진 3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여전히 국내 증시에서는 유가증권 시장의 강세, 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의 강세 꾸준히 이어집니다. 따라서 코스닥은 오늘도 약간은 좀 소외돼 있는데요. 현재 상황 보겠습니다. 7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 시도가 나오지만 현재 약간 여의치가 않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좀 탄력이 많이 둔화되면서 현재는 상승 흐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좀 바꿔보면은요. 오늘 현재 구간대에서는 좀 강보합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는요 0.09% 상당히 미미한 수준의 상승이고요. 현재는 670선 재이탈하면서 669선 부근 지나갑니다. 이달 들어서 단 한 차례도 양봉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장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윗꼬리가 다소 안타깝게 연출이 되고 있죠. 그럼 분봉도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장대 양봉이었는데 오늘 코스닥은 음봉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 보시면은 장 초반에는 좀 상승하는 듯 했습니다. 672선 고점으로 기록하고 9시 중반부터는 서서히 힘이 빠지면서 현재는 670선 이탈, 장중 저점 부근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급 보실까요? 유가증권 시장과 정반대입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고요. 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팝니다. 기관의 매도가 현재 85억 원 집계되고 있고 외국인도 9시 후반에 매도로 전환이 나옵니다. 현재 외국인 쪽 30억 원 정도의 매도, 그리고 개인 쪽에서만 12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수급은 정반대고요.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시장 분위기를 흐리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카카오입니다. 다음 카카오에서 이제 카카오로 사명이 좀 바뀌었죠. 오늘장 낙폭이 크게 나옵니다.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도 현재 낙폭이 좀 깊게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4.7% 정도 상승한 11만 6,300원권 지나갑니다. 바로 증권사 레포트 때문인데요. 삼성증권 쪽에서 레포트 내놨습니다. 좀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 종목과 관련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에서 이 삼성증권은 투자 의견은 일단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홀드를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우려감을 좀 드러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의 레포트를 보면은요, 여러 가지 내용들 쭉 있는데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삼성증권 쪽에서 그동안 테스트를 진행했던 카카오 오더나 타임 쿠폰과 같은 신규 오토 서비스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 부분이 부정적인 요인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 연내 대리운전이냐 퀵서비스 같은 교통 관련 오토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이것도 출시 시점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부정적인 요인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게임 쪽에서도 다소 좀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동안 이 예전 수준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세 가지로 부정적 요인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좀 움직였고요. 다음 카카오는 이달 들어서 상당히 좀 주가 흐름 부진했었는데 어제 6거래일 만에 소폭 반등 나왔지만 오늘 장에서 다시금 장대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그동안 기록했던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흐름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다소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좀 지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좀 낙폭과대 종목들의 반등 그리고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하락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대표적으로 낙폭과대 대표주 삼성 LNS입니다. 오늘 장에서 7% 정도의 반등 흐름 나타나면서 35,000원권 회복했고요. 코리아나나 한국화장품, 한국화장품 제조, 제니까지 2에서 3%대의 고른 반등세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시세를 냈다가 밀려난 쪽이 전기차 쪽인데요. 오늘 다시금 시세 분출 나옵니다. 대장이 후성입니다. 현재는 13% 정도의 상승 흐름이고요. 후성은 이 전기차 이슈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이슈까지 좀 묶이고 있죠. 이런 가운데 P&E 솔루션이 5%대, PNT나 LNF 같은 종목들도 3%대 상승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좀 급락이 눈에 띄는 섹터로는 중국 국적 관련주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입김 효과를 받으면서 단기 급등했지만 오늘장에 상승폭 반납하면서 중국 원양 자원이 6% 정도, 완리나 차이나하오란, 이스타아시아홀딩스, 차이나 그레이트 모두 다 2에서 5%대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12월물 현재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260선 중반에서 현재 240선이죠. 40선 중반에서 현재는 좀 후반으로 상승 탄력이 좀 붙으면서 248선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는 0.9% 정도의 상승 흐름, 양봉이 형성되면서 서서히 고점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보겠습니다. 선물 쪽에서 개인은 현재 사고 있습니다. 230계약 정도 제한적인 매수고요. 오늘 외국인이 강하게 선물 쪽 매수 유입한다는 점 눈에 띕니다. 1600계약 이상의 매수, 반면에 기관은 오늘 현 선물 동반 강력한 매도입니다. 기관의 매물 2천억 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0계약으로 다시 좀 수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여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